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해커스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용어의정입니다. 용어정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의뢰인, 을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갑의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했는데 판례가 이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남을 소개하는 건데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 사기친 겁니다. 사기친 거는 형사상 고소를 해서 합의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요 2번은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시험 지문 요대로 출제되니까요. 요 판례가 있고 시험에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번이 잘 이해 안되면 그냥 이 지문 나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 그래서 1번에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임원이든 사원이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서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고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없이 취직했다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므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고요. 미국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환매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그리고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에 환매라고 나온다면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또는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지금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4번 등록 절차. 올해부터는 이제 A형, B형이 없어진다고 하죠.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B형을 받는 분들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배운 목차대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모의고사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정의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업의 소위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은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수목의 집단 요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는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이라는 게. 그렇지만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사물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미채굴 광물 요거는 국가 소유이므로 광업법 제2조에 의해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미음, 금전, 채권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사물이고, 그러면 중개사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미험에 있는 금전채권 이런 것들은 아예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금전채권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다. 자, 요 1번, 2번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제 3번부터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했는데 X죠?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19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고 상가임대차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고요. 프린트물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X입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예,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는 말은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제척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용역, 연구, 감정을 했으면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유리하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만약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해야 되고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고요.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 처분 통지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기준이 미달됐으면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취소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면 또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임원을 구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격사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자는 했는데 1번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3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죠.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지 선고받고 2년 지나야 된다는 X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3년이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피승년후견인은 동의받아도 안 되고 반드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5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만 되면 됩니다. 1년 경과됐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어야 되죠.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돼야 되고요. 12가지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으니까 시험에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 기억,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개업공개사는 고용한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했는데 사본 게시 아니라 원본 게시입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그 다음에 수,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데요. 다만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가정한 보수받습니다. 주택의 경우. 그 외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 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명시해야 될, 우리 일단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입니다. 5개.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요건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할 때 5가지 명시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 맨 밑에 25번 맨 밑에 있는데요. 소면, 종가형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건축물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는 7번은 요 보기 있는 것 중에서 게시해야 될 사항, 방향, 개업공개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네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받은 날, 착공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사용연한을 알려고 하는 거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맨 밑에는 성명, 소연 등 있으니까 찾아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겸업,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요.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죠. 겸업할 수 있는 것인데 1번 주택, 상가,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1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상가,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동산 안되고 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입찰들이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9번 틀린 것인데요. 개업공개사 갑이고 소속공개사 을입니다. 1번에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는 개공, 소공의 의무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그 다음에 4번에 을 직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과 을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예,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은 책임 없습니다. 5번 을 직원의 행위로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갑 사장이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갑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게 X네요. 판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며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3년간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된다면 역선택을 당할 우려가 있다. 옆에 경쟁업소에서 일부러 위장취업해가지고 사장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원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급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네요.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납하고 없는 상태죠. 우리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리얼 휴업 신고서 제출과 함께 사업자 등록 휴업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얼이 되겠네요. 기억 리얼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거 리얼은 뭐냐면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 중개사무소 폐업할 때는 기다리는 게 없는데 사업자 등록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가면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 안 가고 그냥 등록관청에 우리 중개업 휴업할 때 폐업할 때 같이 사업자 등록도 휴업 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